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몸은 얼었어도 마음은 얼지 않았죠? 자, 이제 오늘 인문과정 공식 10번 마지막 날입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실 차례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을까요? 자, 등기는 왜 신청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요, 이런 추운 날씨에 학원 온 것도 어딘데 물어봐서 서로 불편하게 하냐고 그런 표정입니다. 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시제도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이고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갑의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언제 넘어오는 거죠? 몇 조? 186조. 등기부상에 매수인 이름이 이렇게 뭐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저절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당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당사자나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 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청서도 꾸밀 것이고 원인이 매매라면 뭐도 들어야 되겠어요? 매매계약서.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의 인감 증명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찍어보십시오. 지금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던데 정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무슨 인감 필요해요? 매도용 인감 증명이야. 이게 첨부돼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전자신청은 어디에 접속해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 보셨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전자신청하면 갑과 을이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 확인받고 이런 서류를 전부 다 PDF 파일로 첨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뭐가 되고요? 접수가 되고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등기관이 뭐 하겠어요? 심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뭔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할지 구두신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심사했더니 도저히 받아줄 수 없겠다 하면 등기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배울 차례예요. 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366페이지. 자, 등기 신청이 부당하면 이렇게 각하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각하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날씨 춥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1, 2, 3, 4 세면 됩니다. 몇 가지? 11가지인데 이번에는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2번에다만 별표해 보십시오. 2번. 사건이 뭐 할 것이 아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뭐 한다. 각하하는데 거기 2번은 나중에 민법에서도 등기법에서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거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민법 시간에 유치권이라고 배웠습니까? 들어만 봤습니까? 배웠다고요? 배웠다는 말은 들어서 다 안다는 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완전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면 샤슈 다 뜯어내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전부 베란다 새로 공사를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억 나왔습니다. 자, 공사하는 동안에 을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이사가 있을 테니까 네가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해라. 공사를 해달라 해서 공사비 1억 나왔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와서 확인하고요. 공사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우선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돈 줄 때까지 열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건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유치권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돈 받을 때까지 뭘 거절하는 거야? 인도를 거절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대답했습니다. 유치권은 계약으로 맺을까요? 법정으로 발생할까요?
당사자가 그런 계약서 안 썼잖아요. 공사하면 공사비 주기로 했지.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겠다라고 계약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인데 뭐가 돼요? 법정 담보물권이야. 자,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자, 이 유치권에 대해서 이분이 등기소 하세요. 여기 을구에다가 유치권 등기를 해달라면 등기관이 뭐라고 할까요? 물어봅니다. 너 민법 안 배웠니? 자, 민법에서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칠판 힌트가 있습니다. 유치권도 분명 물권이잖아요. 뭐에 관한 물권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치권의 핵심이 뭐죠? 채권이요? 은행도 채권입니다. 우리한테 다 아파트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에 나오잖아요. 얘도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담보 물권이잖아요. 아,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정은요. 겨우겨우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였으니까 제발 좀 건들지 좀 말아달라는데 시험장에서 충격받으면 이제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때 또 그러거든요. 그때 유치권도 마치 등기 대상이 된 것처럼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왜 안 되는지 칠판 힌트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럼 이런 거 모르고요. 왜 이 사람이 건물을 안 넘겨줘요? 네가 돈 줄 때까지 네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겠다? 인도를 거절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권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돈도 줄 때까지 내가 네 집을 넘겨줄 수 없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점유에 기초해서 유치권이 생기는 거고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자체도 소멸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은 물권이긴 하지만 뭐에 대상은 아닌 거예요. 등기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유치권 등기를 해달라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하시킨다고요. 거기 2번은 민법 시간에 수없이 나올 말들입니다. 지금은 제목만 보시고 기억서부터 치입번까지 쭉 나와 있죠. 이건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씩 튀어나올 거고요. 일단 그런 각하서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아래 거에서는 9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뭐하지 않았다. 제공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각하사였는데 자,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때 뭐도 들어야 돼요. 신청서, 계약서, 인감인데 만약에 인감이 첨부되는데 인감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다. 봤더니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서 4개월이 넘어섰더라. 그러면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바로 이거 구호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게 들어오면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켜야 돼요? 각하시킨다고요. 11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보시고 일단 그런데 해당되면 뭐 하는 거예요? 각하시켰는데 자 이거 하나 봐보십시오. 자 인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각하시키는데 자 이렇게 각하시키게 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너무 짠하잖아요. 이때 등기관이 한마디 해줍니다. 니네들 인감이 빠졌다. 인감이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인감을 뭐 해라. 다시 또 하면 내가 해주마 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컨닝해도 됩니다. 이럴 때 무슨 명령 내려주는 거예요? 보정명령 내려줍니다. 너 인감 빠졌으니까 인감을 떼어온다 하면 원래대로 처리해 주겠다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정 보시면서요. 거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 5줄을 빠르게 읽어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출제연이라면 뭘 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장하느냐죠. 여러분 책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내가 출제연이라면 또는 기출문제를 몇 번 보다 보면 어디쯤이 출제가 될 부분이라는 걸 짚을 수 있겠죠. 자 이분이 보정명령 내려줬는데 한 일주일 뒤에 보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언제까지 보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만 현관 펼쳤습니다. 시험장 갔더니 1번 마음먹은 다음 날, 2번 신청한 다음 날, 3번 접수한 다음 날. 따라서 앞으로 뭐 보시게 되면 이런 기간 나오면 어디서부터 줄이 가야 돼요? 기산점이야. 언제로부터 가는 거예요?
보정을 명하면 보정을 명령받은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되고 그 기간 지나면 보정을 안 받아준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정의 기회를 주게 되면 보정하면 원래대로 처리가 되는데 이분이 끝내 보정하지 않거나 유치권처럼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뭐 하는 게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자,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감 증명이 빠진 걸 모르고 유치권인지 모르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각하 사유를 뭐하고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렸다고요. 그럼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감 증명이 빠졌으면 각하했어야 하는데 등기관이 전날 망년에 있어서 새벽 아침 7시까지 술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찜질방에서 3시간 자고 출근했잖아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감 빠진 거 모르고 등기가 떡하니 돼버렸습니다. 자, 유치권은 등기될 수 없는데 설마 누가 유치권 등기를 할 일이라 하고 그냥 이렇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유치권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됐을 때 이런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거기 밑에 가로 4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거기 표는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거의 20번은 듣게 됩니다. 거기 표를 보시고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본인의 힘으로 고생해 보십시오. 표라는 게 이해가 된 사람한테는 간단하지만 이해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냥 암호일 뿐입니다. 해석이 됐습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의신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말을 처음 들어봤지만 거기 보면서 내 나름대로 상상하는 거죠. 자, 두 가지로 나눠보는 이유가 거기 1호와 2호를 유반한 등기하고 3호 이하를 유반한 등기인데 자, 나누는 이유를 지금 칠판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자,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물 접수 받아서 등기부를 떼봤더니 떡하니 을구에 유치권 등기, 유치권자을 피담보 채권액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나게 되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때 등기법 선생 뭘 몰랐구나. 이렇게 유치권도 뭐 되는데 등기되는 거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몇 달 돼 가면 그 업소는 문 닫고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할 때 유치권은 뭐 한다고 그랬는데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건 잘못된 등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찾아봐야 돼요? 법을 찾아봐야 되죠. 내가 분명히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뭐 했었는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법이 개정됐나 하면 어디 들어가 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다 보면 이제 법을 뭐 하니 봐야 되는데 근데 특히 법이 개정이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물론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누가 주로 답변해줘요? 초딩들이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원소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 컴퓨터 줄기찾기 어디 해놔야 돼요? 법제처 가서 민법 자 검색해서 봤더니 개정된 게 없고 뭐 취지를 봤더니 그런 게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뭐하다.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런 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에게 따집니다. 이 등기 잘못된 거니까 뭐 해달라? 직권 말소해달라고 가볍게 따지는 거 뭐 하면 돼요? 이의신청하면 된다고요. 팔아 이거 잘못된 등기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등기관이 확인하면 아 미안하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직권 말소하면 된다고요. 이게 1, 2호 위반일 때요. 그런데 이제 3호 이하는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 부분으로 돌아가세요. 인감증명이 빠졌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취득서를 안 냈는데 계약서가 빠졌는데 뭐가 됐다? 등기가 됐다. 자, 여러분들이 등기를 떼봤습니다. 이 등기를 갖다 대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등기관에 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여기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 두 가지 차이가 뭐죠? 1호와 2호를 위반한 건 다른 걸 안 보더라도 뭔만 보더라도요. 등기부만 보고도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당연히 뭐니까 재판 갈 거 없잖아요. 직권말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을 앞으로 됐는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어디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걸 만약에 당연 무효라고 하고 뭐 해버리면 직권말소해버리게 되면 의뢰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말소 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등기가 그럽니다. 이건 당연 무효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체관계가 중요하다.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누구 거라면, 울 거라면, 만약 인감 좀 빠졌어도 실제로 울 거라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니까 이때는 뭐로 보는 게? 유효로 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은 매매 계약도 없었다. 의뢰한 사람이 서류를 뭐해서 유조해서 등기를 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때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 건데 문제는 갑이 와서 이걸 뭐 해달라고? 직권말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의신청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직권말소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갑이 와서 우기면 뭐라고 한마디 해주겠어요? 등기관이. 정말 네 거라면 뭐 해봐라. 소송에서 뭐 받아와라. 판결 받아야지. 내가 어찌 알고 이 등기를 직권말소하느냐. 따라서 이때는 직권말소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더라도 뭘로 가야 돼요? 소송에서 뭘로? 판결을 받아와서 말소가 돼야 된다고요. 하지만 아까처럼 유치권은 굳이 뭐까지 받을 거 없는 게 소송까지 갈 거 없다고요. 간단한 뭘로? 이의신청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서 또 나오는데 자 거기 직권말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표 제목에서요. 직권말소에다 거기 375페이지 써두시고 거기 가서 한번 미리 예습해 볼게요. 자 페이지를 왜 거기다 써놔야 되죠? 다음에 언니가 보려면 확인해야 되니까. 375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보시면 가로 5번 직권말소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형광펜 치면서 가십시오. 뭐 흔적이 남아있어야 나중에 뿌듯하잖아요. 메토와 메토를 간과한 느낌. 자 거기 세 줄 읽으시고 다시 한번 독해 실력 묻겠습니다. 뭐 하나 떠올리시냐면 아무리 잘못돼서 직권말소하더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 거기서 뭐가 포인트일까요? 먼저 지우기 전에 이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통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등기인데 등기가 돼버렸다 해서 통지에서 얼마 기다렸다가 한 달 기다렸다가 별말 없거나 헛소리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직권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권말소만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잘못됐다고 무조건 지워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이분에게 뭐하고 통지를 한다고. 이게 잘못된 등기라서 내가 뭐 할 거다. 직권말소할 것이다. 너가 의사가 있으면 와서 뭐 해봐라.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 들어보고 말할 바를 없으면 그때 뭐 하는 게 직권말소가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돼요? 통지인데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입니까? 사전에 먼저 뭐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그때 뭐 하는 게 직권말소 처리된다고요. 거기 지금 여기 1개월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무지막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하진 않는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말소 처리한다고요. 자 이걸 이따가 1시간 뒤 이 부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따 1시간 뒤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 367페이지야. 직권말소 부분이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직권말소 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 하자라면 직권말소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준은 잡아두시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각하는 등기하는 건데 우리도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누가 하는 거고요? 등기관이 하는 거고 치하는 신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치하는 철회인데 민법 시간에 아직 물어보기는 빠른데요. 취소하고 철회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취소는 취소하는 거고요. 철회는 철회하는 거예요. 자,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된 걸 뭐 하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효력을 저지시키는 게 철회라고요. 자, 그런데 등기 신청에 취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철회의 뜻이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엇에서 중요하냐면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느냐. 이미 효력이 발생돼 버렸다면 취하란 말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이건 지금 취하는 무슨 뜻이 아니고 취소가 아니라 무슨 뜻이다? 철회의 뜻이라고요. 근데 취소는 언제 하는 거고 효력이 발생됐을 때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로 만든다고요.
근데 치아는 뭐와 같다? 철회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효력이 발생됐다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취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조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죠. 찾아보시면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를 마쳐버리면 우리가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 걸 뭐 할 수는 없어요. 취하할 수는 없다고요. 거기서 떠올릴까? 취하는 무슨 의미지? 철의 의미지 취소의 의미는 아니라고요. 나머지 요건은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각하는 등기가 있는 거고 취하는 우리가 하는 건데, 취하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각하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취하할 수도 있는데, 모든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등기가 이제 뭐 하겠어요? 등기별 실행을 합니다. 자, 거기 등기 실행 읽으시면서 페이지 넘어오십시오. 등기를 실행한다는 말은 이제 등기관이 컴퓨터 파일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해주는데, 자, 옛날 편 이랬습니다. 종이 가져다가 등기 종이에다 기재하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야. 지금 종이에서 뭐로 바뀌었죠? 전산 처리하죠. 기재란 말을 뭐로 바꿨다고 그랬죠? 기재란 말은 종이에다 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등기는 종이가 아니잖아요. 자, 책 보고 대답하셔도 된다고요. 기재하는 게 뭐 한다? 기록하게 됩니다. 입력하는 거죠. 날인이란 말이 뭐로 바뀌었어요? 책이 있습니다, 저거. 가로 2번 기록하는 거고, 가로 3번 뭐 하는 거예요? 식별번인데 등기관으로 발령받으면 아이디를 주게 되면 뭘 남기는 게? 아이디를 남기게 되고, 이렇게 아이디까지 남기면 뭐가 되는 게? 저기 다시 옮겨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프로 순위번호 5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접수일자, 소유자는 을, 이렇게 하고 식별번까지 남기면 등기가 뭐가 됐어요? 등기가 완료가 됐다고요. 자, 효력이 발생되겠죠.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자, 접수가 며칠 되냐면 어제가 며칠이었죠? 12월 29일이야. 29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 5시 59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등기관은 야근했을까요? 오늘 29일이에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28일이야. 그러면 29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30일도 안 하잖아요. 며칠 날 쓴 거 이제 12월 31일 날 마쳤습니다. 우리는 소유자 됐잖아요. 언제 되는 거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마친 때가 아니라 언제로 소급하는 게, 접수한 때 소급해서 며칠 날 12월 28일 날 효력이 발생된다고요. 이제 갑에서 누구로? 을 앞으로 됐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평생 이걸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거나 은행에서 대출받고 뭐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면 이분이 뭐가 되고 등기무자, 이분이 등기권리자 해서 두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등기소 가게 되면 등기관이 물어봅니다. 너 정말 이 을이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끄덕거리겠죠. 등기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지금 뭘 마쳤을 때요? 등기를 마쳤을 때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제목 제6절 등기 완료 후 절차 네모 1번 뭘 만들어줘야 된다? 이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출력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등기필 정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차마 안 봤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거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노출되면 돼야 안 돼요? 처음 줄 때는 거기 뭘로 가려줘야 돼요? 스티커로 가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연상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요. 시험에 뭐가 나오고 중개업자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다음에 본인 증명하는데 여기서 배울 건 언제 작성할 것이냐. 자, 교재에서요. 가로 1번 작성하는 경우 가로 안에 새로운 권리자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동그라미 1, 2, 3번은 애우는 게 아니고 이것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키워드거든요.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필 정보를 무조건 출력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키워드라고요. 등기를 마침으로써 뭐가 나왔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했을 때 만들어진다고요. 자, 지난주에 산토끼 잡았었죠.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판토끼는 우리의 목표고 현재 우리 수준은 현재 우리 수준은 끼토사냐. 자,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가면 등기를 마치더라도 뭐가 없다면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5월 달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등기 편부를 작성하는 경우 한 20가지,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한 10가지 나옵니다. 열심히 머릿결 짰다 외웁니다. 외워줘요, 안 외워줘요? 외워집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오늘 배울 건 특히 입문과정이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만 하시라고요. 그 등기를 했을 때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뭐 하면 돼요? 판단할 수만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지문을 연구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질문. 등기 편부는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 등기를 보지 마시고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따지시라고요.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부상 누가 나왔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다음에 을한테 팔 적에 본인임을 증명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내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하면 뭐가 생기는구나.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 이거 하느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건물 담보로 은행에다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피담보 채권액은 3억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을 때 A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설정을 따지지 마시고 뭐 따지시라고?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이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5월 달에도 이렇게 착각하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새로운 권리자라고 책에 써져 있지만 본인은 계속 뭐라고 읽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로 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럼 작성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분명히 책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권리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권리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도 권리고 저당권도 권리고 지상권도 권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 하는 거야? 이분에게 작성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은행이라면 이 등기필문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언제적이나 보는 거예요. 돈을 갚았을 때.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를 뭐 한다면 말소 등기를 할 적에 A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공동 신청이고 A가 의무자라면 A라는 사람의 본인 증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A에게도 작성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설정. 자, 교재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1번에 보존하고 설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요. 보존 등기 할 때도 작성이 되고 뭐 할 때도 설정. 그러면 하나 더요. B한테 이 건물 일부를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은 2억짜리다. 자,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전세권자도 뭘 갖는구나. 등기표물을 갖는구나. 그러면 아직 민법 덜 배웠지만요. 다음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그냥 돈 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돌려받아야 돼요? 권리증. 옛날 말로 권리증. 지금 말로 하면 뭐 줘야 돼요? 비에 등기필 정부도 동시행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전세권 말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의외로 5월달 가더라도 늘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등기필 정보는 누구만 갖는 게 아니고 소유자만 갖는 게 아니고 누구도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뭘 갖는다? 등기필 정보를 갖는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했다. 자,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갑이 받은 등기필 정보 한 장 넘겨보십시오. 거기는 지금 누가 권리자가 된 거예요? 김건희야. 무슨 권자 된 거예요? 어느 부동산 소유자 됐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윗부분은 노출이 되시면 그거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권리자는 누구고, 김건희고, 어디 부동산 취득했고, 문정동 1004번이고, 등기 목적은 뭐였고, 소유권 이전. 그래서 김건희가 소유자라는 걸 중개사도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느낌을 맞췄다면 을에게 등기평보를 작성을 해줄까요? 갑이 가지고 있던 걸 건네줄까요? 건네주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여기는 누구 이름이 새로 나와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 이름 나와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무슨 느끼를 했을 때도 그럼 지금 칠판에 등기필명부가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갑거 하나 있고 A 거 있고 누구도 있고 B도 받았을 거고 다시 누구도 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분들은 하실 때 전부 다 봐야 돼요. 윗분 보면서 권리자가 누구고 어느 부동산이고 무슨 느끼를 했었는지를 보고 확인해서 본인 증명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서 쓸 때든 아니면 잔금 치를 때는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느끼 하면 누구에게도 을인데 을이 새로운 권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마음 비우고 물어볼 테니까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A가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채권 양도하면 수반성에 따라 뭣도 넘어가야 돼요? 저당권도 넘어가야 되죠. 자,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C 앞으로 넘어왔다. 자, 떠나가는 A 이름은 지워줘야 되고요. 금액은 지우면 안 되겠죠. 자, 여기다 번호를 몇 번 써야 되죠? 3번 쓰게 되면 여러분이 C라면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저당권의 순위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몇 번 써야 돼요? 1-1번. 이런 게 이제 부기등기라는 거 그냥 느끼듯이라고요. 숨을 좀 진정을 하고요. 또 어떤 충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때 C한테 등기피형부를 작성해 줄까 안 해줄까? 정말 진정하기를 잘했죠. 그럼 이건 지금 뭘 알았으니까 제가 이것만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A가 떠나고 누가 됐어요? C. 그러면 다음에 돈 갚을 때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C. 이거 말소할 때 누가 와서 말소해 줘야 돼요? C. 그럼 C라는 사람 본인 증명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성이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한 장 앞으로 가셔야 돼요. 어디 그 말이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 이전에요. 그럼 이전 보시면서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 설정, 이전인데 그 권리가 소유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도 작성이 되고 전세권 이전이 됐을 때도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도 말한다. 그러면 보존, 설정, 이전 보시면서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포섭하시면 된다고요. 이 낱개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보존은 새로운 소유자로 등기됐다. 소유권 이전, 새로운 소유자 됐다. 저당권 이전, 새로운 저당권자 됐다. 다 새로운 권리자잖아요. 작성이 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가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가등기는 동그라미 하시고 설명은 나중에 기본서 나왔을 때 보기라고요. 자, 3번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보신 다음에 질문을 던질게요. 변경과 경정인데 동그라미 3번은 포인트를 둔다면 어디다 두시겠어요? 자, 이제 이걸 봐볼게요. 현재 전세권자 누구죠? B. 금액이 전세금 2억인데 이분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세금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변경등기거든요. 1번 전세권 변경등기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동일한 전세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기등기라고 기존 전세금 2억은 주말 처리하게 됩니다. 색깔 넣어서 물어볼까요? 그냥 물어볼까요? 이렇게 전세금 증액에서 변경 등기를 했을 때 등기필령물을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색이라서요? 파란색이라서 작성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 B라는 사람은 아까 언제 받았어요? 전세권자 됐을 때 본인 증명할 수 있는 등기필령물을 받았었잖아요. 지금 뭐만 올라갔어요? 금액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B가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전세권 말소할 때는 아까 받았던 뭐 하면 돼요? 등기표명부로 본인 증명하면 된다고요. 그럼 3번은 어디 포인트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야. 그러니까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자를 뭐 했다면 추가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권리자가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경은 좀 어려운 거라 다음에 하는데 일단 국어 실력으로도 1, 2, 3을 해석해 보시라고요. N쪽 날개 동그라미 1번은 물음표 하나 던지시고 복습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은 그 연습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이것만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고요. 새로운 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기본인데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되면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우선 줄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올해 합격하시고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가 몇 년이죠? 이제 올해 다 갔네요. 여러분 이제 2019년에 합격하시고 개업하시면 돈이 막 몰려오겠죠.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5년 뒤에 이제 몇 개, 10개 부동산을 취득을 진짜 목표로 삼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획 세우실 때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뭐 한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나의 진짜 목표는 합격해서 개업한 다음에 5년 뒤에 몇 개 부동산, 10개 부동산이 진짜 목표라고요. 그래야 여름에 공부하시고 가을에 힘드실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만 목표로 하게 되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옆에 신우가 그러는데 요즘 중개업 별론데 해봤자 별로라더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다 목표를 두지 마시고 어차피 합격은 하는 거고 진짜 목표는 뭐다? 10개라고요. 그러면 10개를 취득했다면 여러분 집에는 등기 비용모가 몇 개 있겠어요? 10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왼쪽 2번 다만에다 별표를 하시고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10개가 되지 않을 수도 부동산은 10개지만 등기 비용모는 10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까?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됩니다. 자, 이럴 수 있거든요. 갑이 을한테 파는데 야 내가 지금 사업이 급하니까 14번 땅, 15번 땅, 16번 땅 토탈해서 한꺼번에 팔겠다. 자, 이때 신청서 몇 장 쓴다? 한 장 쓰는 걸 무슨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일괄 신청이야.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마치면 원래 을에게는 부동산 별로 작성한 다음에 몇 개를 줘야 돼요? 3개인데 무슨 신청이었어요? 일괄 신청했잖아요. 이때는 몇 개만? 하나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아까 여기에 등기평부에 B번을 몇 개 줬어요? 비밀번호 50개 줬잖아요. 50개니까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담보를 많이 잡히면서 50개를 다 쓰게 되면 등기소 가서 더 달라면 비밀번호를 또 50개 줍니다. 그러니까 10개 부동산인데 그러면 원칙과 예를 잡으시라고요. 1번 뭐별로 작성하는데 부동산 별로 작성하는데 무슨 신청했다면 일괄 신청했다면 뭐별로 등기 명의별로 작성할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다고요. 어려운 건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이 옵션은 이제 좀 어려운 건데 들리는 데까지만 들어보십시오. 옵션이 이거거든요. 등기 명의된 뭐별로 작성한다. 신청별로 작성한다. 그럼 이것도 국어로 해석해 보십시오. 신청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등기 명의인 데서 하나씩 준다고요.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 돼요? 등기 명의인과 뭐가 다를 수도 있다. 신청이 다를 수도 있다는데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묶으신 다음에 어려운 말 들으니까 자 니은번만 봐보십시오. 니은번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살짝 깔아는 놨거든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갑은 을한테 팔고 을은 병한테 전매한 상태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서 누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팔았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는다. 누가 나서는 거예요? 채무자의 신청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대위 신청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대위 신청이 아니라 당사자 신청 돼버리잖아요. 중간현이학 등기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나온다고. 다만 절차상 하나 밝혀는 줘야 된다고요. 이건 을이 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줄 긋고 뭐라고 그래요? 누가 왔었다? 병이 했었다고요. 자 신청 누가 했어요? 등기명이 누가 됐어요? 을. 자 병이는 등기필명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등기평모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새로운 권리자인데 병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이지 새로운 권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을은 뭐가 되긴 됐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됐는데 이분은 뭐 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누구에게도 을에게도 등기평모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동그라미 2번 읽으시면서 이게 거의 90%거든요.
등기명이 된 신청명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다를 때 세 가지인데 오늘은 니은번만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한다? 등기평모는 누구에게도 작성되지 않는다고요. 거기 2번은 그 니은번만 1번 하나 잡아두실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으신 다음에 독해 실력입니다. 강공사가 뭐였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용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 앞으로 등기를 할 때는 굳이 신청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강공사가 촉탁을 한다고요. 자, 해서 누가 소유자 됐어요? 용인시. 자, 등기평모를 작성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걸 왜 만들어주죠? 다음에 본인 증명하라고요. 자, 용인시가 뭐가 됐죠? 소유자 됐습니다. 다음에 용인시가 땅 팔게 됐습니다. 등기관이 너 용인시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강공사가 뭐 할 때는 촉탁할 때는 작성하지 않는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뒷부분은 해석이 되겠습니까? 촉탁하긴 했는데 다만 뒷부분 좀 상황이 달라졌죠. 용인시가 이걸 을한테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팔았으니까 용인시 을 앞으로 등기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용인시가 촉탁을 해준다고요. 이때는 작성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림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강공사 촉탁이면 순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강공사 했을 때는 뭐 한다? 작성하지 않는데 이 그림은 달라졌잖아요. 용인시가 을에게 처분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용인시가 뭐 했다? 촉탁이 됐다. 그럼 누가 권리자가 됐어요? 을이 다음에 땅 팔 적에는 본인 증명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때는 또 뭐 하는 게 작성이 돼준다고요. 뒷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앞부분을 보시라고요. 강공사 촉탁할 때는 뭐 한다? 작성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강공사가 누구를 위하여?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했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본인 증명이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한다? 작성이 돼야 된다고요. 자,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한 군데만 밑줄 긋고 나오십시오. 새로운 권리자 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럼 부득불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오른쪽 가서 2번도 밑줄 치고 나오십시오. 누구한테는? 국가 지자체일 때는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너 용인시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3번은 숫자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활용하시라고요. 매수인이 등기평물 안 찾아갔는데 몇 개월까지는 보관해 주는 게 3개월 지나면 폐기해버린다고요. 매수인이 난 등기평물 안 온다. 그러면 3개월 아니라면 얼른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고요. 자,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로서 이제 본인 증명인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그림 와보십시오. 자, 용인시가 소유자 되는데 용인시한테는 촉탁이니까 뭘 만들어주지 않죠? 등기평물을 안 만들어주면 용인시는 자기네 걸로 등기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 지금쯤이면 됐을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목 3번 제목이 뭐야 돼요? 2번 제목이 뭐야 돼요? 자, 필요성이 이거라고요. 비록 등기필 정보는 아니더라도 이때 용인시에게 무엇을 붙여야 돼요? 니네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세 정도 넣는데 이 통지세는 여기 지금 인문세는 없는데 기본세 가면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무슨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고 알려만 준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로 2번 통지받는 자, 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통지받는 자가 크게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4가지 부류요. 자, 4번 밑줄 치면서 읽어가십시오. 동그라미 4번. 강공사가 뭐였다? 등기 촉탁해서 그 강공사에게 뭐 한다? 알려통지서 보내줘야 한다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좀 어려운 말인데 등기필 정보가 없애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난주 배운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되면 등기평모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줬죠. 자, 을이 병한테 팔거나 저당권 잡히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평모가 첨부돼야 되는데 제공이 돼야 되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등기평모를 받은 적이 없다. 자, 멸실됐다. 분실했다. 자, 이거 재교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을은 땅 못 팔아먹나요? 어떻게 해요?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확인받을 때 신분증도 복사하는데 자 여기서 토지 전문 사기단이야. 을 신분증 주워다가 여기다가 K가 자기 사진 붙여가지고요. 하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가 힘들겠지만.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피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 피해를 보잖아요. 자, 3번이 그 말입니다. 등기 피용모가 뭐해서? 없어서 확인 제도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 경우에는 뭐 하는 게 혹시 잘못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편지 보내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처분했으면 그냥 편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구제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잖아요. 3번 등기 피용모 뭐 했을 때? 없었을 때는 그런 편지도 한 통 필요하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형광펜 치면서 칠판에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 사람인데 제가 한 사람 설명해 놨거든요. 신청인은 아니지만 뭐가 된 사람? 등기 명인 된 사람. 자, 여기 칠판에서 누구예요 지금? 신청인은 아니지만 뭐가 된 사람? 등기 명인 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고 명인은 누가 됐어요? 을. 자, 이분에게 등기평고 줘야 안 줘요? 등기필 형문 안 주더라도 이분한테 무엇은 보내주라는 거야? 편지는 보내주라고요. 네가 안 해서 누가 신청해서 병의해서 네 앞으로 등기가 됐다고 편지 한 통은 오게 된다고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오늘은 그냥 거기 기억번만 밑줄 쳐두시라고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1번 신청인인데 신청인의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귿번 별표를 하시고 칠판에 누구를 말하지? 이분이야. 자, 병이 뭐 했죠? 신청했는데 명의는 누가 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은 등기필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권리는 아니잖아. 하지만 이분에게도 네가 뭐 한 것을 신청한 것을 뭐 했다? 등기를 마쳤다는 편지는 필요로 하다고요. 결국 묶으면 이 경우에서는요. 채권자 대신 청하면 양쪽 다 무엇은 만들지는 않고 등기평문은 작성하지 않지만 양쪽 다 무엇은 한 통씩 오는 거예요. 통지서는 오게 된다고. 근데 거기 통지서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런 스티커는 없는 거라고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의 언니들이 중요하다고 별표를 쳤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와보시냐면요. 357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357페이지 등기 먼저 보시면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였어요? 갑.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누구 앞으로 넘어왔어요? 을. 그런데 을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위자 누구? 병이야. 자, 왼쪽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친 기억나요 안 나요? 왼쪽 페이지 아래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별표 친 기억이 나십니까? 읽어보십시오. 읽혀집니까? 자, 만약에 그걸 그때 설명했더라면 설명하기도 힘들고 와닿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많아요. 절차인데 책을 쓰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딱 한마디 써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책을 한 번 읽더라도 머리가 좋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 가겠다 하다 보면 다 못 본다고요. 책 보실 때 한 번, 두 번 보실 때까지는 중간에 이런 말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물음표 남기거나 그냥 여러분이 거기다 멘트 하나씩 달아놓고 넘어가시라고요.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건데 한 번 보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과목에 대한 어려움만 커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과목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절히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그때 지난번에 설명하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서 이거 듣고 가서 읽어보니까 이때는 뭐 하는 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뒤로 돌릴 수 있고 의문이 있더라도 몇 가지는 뭐 하는 게 남기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번에 이제 기억번 봐보십시오. 1번에 기억번 보시고 오른쪽 날개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물어볼게요. 1번의 기억번이 뭐라고 되겠죠?
공동 신청한 경우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 오른쪽 날개도 읽어보십시오. 자, 이걸로 다시 예를 들게요. 자, 갑이 을한테 땅 팔았다. 갑거리 소유권 이전 등기다. 매도인이 등기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공동 신청을 했다.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필 정보 작성된다 안 된다? 작성된다. 새로운 소유자 됐잖아. 누구에게?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자, 이분에게 뭐 또 보내준다? 등기하려 통지서도 보내준다. 그러면 을은 몇 통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아까 뭐 받는다 그랬고요. 이거 받는다 그랬고 뭐 또 받는다 그랬어요. 등기하려 통지서 2통을 받잖아요. 근데 내용이 겹치거든요. 실무에서는 2통을 하나로 묶어서 보내줍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서류 제목이 뭐예요? 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표현할 때 등기 권리자는 뭐도 받는 거고, 등기필 정보도 통지받는 것이고, 뭣도 등기 완료 통지서 받는데 실무상 한 통이 묶어서 보낼 뿐이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 이분은 다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셨어요. 자, 이분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무엇을 보내줘야 돼요?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등기관들이 회의를 하면서요. 등기 의무자들은 돈 받으면 끝이지 등기가 마쳐졌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뭐였냐면 의무자에게는 따로 뭐 하지 마자. 통지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품어야 되잖아요. 갑이 하는 말이야. 내가 중개사 등기법 할 때 이 부분이 너무도 어려웠다. 나도 이 편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게? 보내주게 된다고요. 그게 날개 부분이야. 그러니까 1번 본문 부분을 보면서 기억본을 보시면서요. 공동 신청한 경우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 그러면 오른쪽 날개가 없더라도 내가 한번 짚었어야 되죠. 누구에게는 안 하는구나. 등기 의무자 안 하는구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절차하다 보니까 의무자가 뭐 하게 되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다. 통지가 갈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등기하려 통지서에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는데 통지를 받는 사람이 크게 목차가 몇 사람 있더라? 목차가 4사람이야. 기억 1번 누구? 신청인. 2번 3번 4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기억 못하더라. 안료 통지를 받는 사람 크게 몇 가지 부류가? 4가지 부류가 있더라 하고 잊어버리시라고요. 다음에 이제 채우고 하다 보면 다음에는 4가지 제목까지도 떠오를 거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인에게 하는 문제고, 이제 큰 3번 제목이 뭐라고 봤겠죠. 자, 얘는 이제 공간정보법, 건축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에서 을 앞으로 무슨 느낌을 맞췄어요? 소유권인데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이혼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여전히 누구 걸로? 전소유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분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구청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거의 신청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모 3번이 필요하다고요. 소유권이 뭐였다는 걸? 변경했다는 걸 등기소에서 전산망으로 통지서를 보내주면 통지서 보고만 하는 게 정리를 한다고요. 이 제도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하기 위해서요. 거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고 취지만 잡아두시라고요. 여기에 무슨 등기를 맞추면, 소유권 등기를 맞추면 등기관은 어디로 편지 보내라? 토지라면 토지대장으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으로 보내면 구청 공무원은 그거 통지받아서 뭐 해라? 정리해서 양쪽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요. 오른쪽 날개는 뭐 통지 대상이 아니한데 지금 거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통지하는 이유까지만 잡아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총론의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실 때도 강론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론을 보시기 전에 총론을 3번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시라고요. 왜냐하면 강론은 총론도 알아야 되고 사실 뭣도 알아야 되냐면 민법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민법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론 실력도 안 돼 있고 민법도 안 돼 있는 데서 강론 보게 되다 보면 책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없으시니까 먼저 뭐 여러 번 보시고요. 총론하고 민법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강론 보도록 하죠.